예, 반갑습니다. 성룡곤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 7월 25일이고요. 월요일입니다. 날씨가 지금 한 열흘 정도 굉장히 덥습니다. 저도 요즘에 그 민법 사례 연습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전 사무실 있을 때보다 더 바쁜데요.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. 오늘 그 가족법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. 가족법은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. 오늘 최근 이 파트를 원고를 쓴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. 기본민법 강의에 가족법 파트가 있습니다. 강의는 이제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은 조금 되는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이 가족법 파트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면 이혼하고 상속이 이제 주로 밥벌이를 하는 파트거든요. 저는 이제까지 이 가족법 사건을 개업을 하고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이혼 사건 딱 하나 해본 게 전부입니다. 그래서 실무를 얼마만큼 이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. 아마 재산법 같이 그렇게 능숙하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그래도 이제 주어들은 풍월도 있고 주변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몇 명 있거든요. 그 친구한테서 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뭐 대충은 제가 그 정리는 했습니다. 저는 제 소개를 이제 잠시 좀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학원에서 하도 제 소개를 안 한다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잠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저 양반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강의를 하는 걸까? 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하여튼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향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연수원은 사법연수원에 30기를 수료를 했고요. 올해 변호사 한 16년 정도 했습니다. 뭐 그렇게 오래는 안 했고 한 뭐 이제 막 변호사로서 눈을 막 뜨는 그런 시기입니다. 연수원 수료해서 바로 법무법 및 세종에서 송무팀에서 일을 한 13년 정도 했고요. 어소 8년, 에쿼티 파트너에서 5년 해서 1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. 송무팀에서도 주로 이제 금융하고 파생 거래에 관한 분쟁을 주로 해서 일반 민사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뭐 부동산 등기니 이런 것들이 제가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한 13년 정도 하고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만두고 이제 개업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. 강의는 작년 7월 2일 날 제가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요. 그 사이에 해보니까 제법 강의는 여러 번 했더라고요. 논점민법 강의 한 2번 했고 소송법 2번 했고 사례도 변시 기출 사례를 제가 4월 말에 했고 지금 정식으로 사례집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민사집행법도 했고 오늘 가족법도 하고 나름 이제 꽤 하고 있습니다. 강의 한 1년 지나니까 뭐 나름대로 스킬도 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약간 그 약을 파는 듯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흐름돈이 뭐니 하면서 상계 부분이라든가 취득시효 부분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딱 한번 보면 알 수 있도록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가족법은 지금 오늘 책이 오늘 딱 나와서 오늘 저도 이제 이 책은 금방 받아본 거고요. 지난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어저께 이게 그냥 제본 안내가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강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. 페이지 수는 270페이지입니다. 원래 기본민법 강의의 그 가족법 파트가 한 40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. 그거를 줄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줄일 수 없을 만큼 이제 줄인 겁니다. 가족법이 한 150페이지 되고요. 상속법이 120페이지니까
아마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. 더 이상 줄이면은 그냥 이제 두 문자 외우는 식의 그런 강의가 될 거고, 저는 그런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.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그 시간이 충분치 않고, 아마 여기 가족법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8, 90%는 오늘 가족법을 처음 봅니다라고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고, 배우긴 배웠지만은 전혀 모릅니다.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. 줄였지만 저희가 그 민법 강의를 하는 방식은 암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지향하는 게 그거거든요. 민법은 암기하면 안 된다. 암기로 민법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필패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가족법도 되도록이면 이해 위주로 할 겁니다. 하지만 이제 가족법의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. 조문이 너무 복잡하다. 최근에 그 특히 후견이라든가 친권 이런 쪽에 법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래 법전을 찾아보면 이게 도대체 몇 조에 있는지도 모르고 준용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준용을 몇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면 준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모르게 되는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크게 의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재산법보다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, 그 조문 자체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암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상속법에 가면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. 이 친족법, 친족 쪽에는 계산하는 쪽이 거의 유일하게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 하는 거. 여러분들이 이제 큰 변호사 계약을 하게 되면 큰 돈벌이가 될 파트입니다. 하도 요즘에 이혼이 많아가지고 이혼 전문 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. 박리담회식으로 해가지고, 특히 그 분들이 여자 변호사님들이 많잖아요. 이게 케이블 TV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하도 광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싹쓸이하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5년 개업하면은 뭐 어쩐다 뭐 이런 소문도 들고 있습니다.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러울 따름입니다. 금융 파생해봐야 오른 사람도 없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혼 파트 정도가 이제 계산하는 걸 거고, 대부분 이제 상속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이 나옵니다.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. 그다음에 유류분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. 저도 볼 때마다 잊어버리는데 유류분 어떻게 계산할 거냐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, 그리고 지금 변시에서는 사례형으로 가족법 파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될 뿐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례형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느냐를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변시하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가 법정, 그러니까 상속의 승인에 관한 문제하고 상속 채무의 특수성에 관한 문제, 그 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,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. 그러면 추가로 나올 것이 그리고 상속 결격 사유. 배우자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니까 처가 뭐 그 자를 낙태한 행위가 이게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느냐. 뭐 이런 그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, 그런 것들은.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나올 파트들이 이제 몇 개 안 남아가지고, 그거는 이제 사례를 준비하실 분들은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, 교재를 한번 색깔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연두색으로 해서 제가 꼭 집어서 이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, 한번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이 책의 차례에 보면은 뭐 가족법 파트가 나오고요.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분량이 27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학술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제도의 연역적인 이런 것들은 싹 뺐고, 오로지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고, 나중에 실무를 할 때 간단히 이렇게 확인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. 그래서 책의 그 정식으로 나온 이제 가족법 교재는
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들도 꽤 있고 대신에 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